앞서 김대중 고수의 사야 합니다 종목이 바로 네이버였는데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카카오는 1%대 오르면서 57,000원 선 넘어섰고요. 네이버는 0.45% 상승한 22만 3,0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가을쯤부터 시작된 이 두 종목의 주가의 반등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이 박서 교수님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도 좀 기대를 많이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일단 네이버는 둘 다 이제 일단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지금 현재 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조금 더 좋은 소식, 안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는 중고 거래입니다. 중고 거래. 중고 거래요? 네, 중고 거래인데 이런 쪽에서 보면 그 네이버의 손자 회사가 크림이 있습니다. 크림이라는 회사는 지금 비상장 자회사 손자 회사이긴 한데 네. 크림이 최근에 500억 투자 유치를 받아서 알토스에서 이제 500억 투자 유치를 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조 원 기업 가치 유니콘 기업이 되면서 이 크림이 어떤 거냐면 그 명품 중고 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포시마크까지 인수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체 네이버에서 일단 스마트 스토어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크림이 일단 중고 거래로 받쳐주고 있고 거기에 해외에서는 포시마크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가 원래는 검색 광고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 광고 이런 쪽으로의 매출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네. 커머스, 글로벌 커머스, 그다음 글로벌 중고 거래 이런 쪽까지 이제 확장되면 새로운 국면에서의 네이버의 어떤 그 매력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는 뭐 카카오대로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의사결정 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도 지금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놓고 보면 좀 반등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네이버, 카카오 그중에서 네이버 쪽에는 조금 더 기대할 만한 그러니까 주가와 실적을 좀 더 올라가게 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대중 고수님은 네이버를 강하게 외치셨기 때문에 우리 김장렬 고수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네.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다 좀 어떻게 올해도 기대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네. 그 이유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동감하고요. 지금 그 고수님 얘기하신 거에 대동소이하게 동의합니다. 네. 근데 다만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유지가 돼야지 그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의미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쵸. 예, 외국인들이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제가 봤을 때 한 8월 것 같은데 좀 전에 박 교수님 얘기한 거는 것도 있고 뭐 하다못해 증권사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네. 그 우리 트레이딩 하는 거 그거하고 네이버하고 연결시키려고 네이버는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HTS를 뭐 어떤 특정 증권사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나요? 키우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거 미래에셋하고 네이버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의 디벨롭먼트도 센티먼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네이버에서 바로 그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또 그게 새로운. 근데 증권사가 다 좋아하진 않겠죠. 거기 종속되니까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또 협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AI 관련돼서 잠깐 잊어졌지만은 그 뭐 올해 나오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B2B였나 C였나 헷갈리는데 올해 나오는 제품이 있으니까 그게 2분기 정도부터 나올 거예요. 하이퍼클로버 관련해서요? 그거 다음 버전 그 B2B네. 네.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흐름이 뭐 하반기로 이루어지지만 않으면은 아마 상반기에는 속도 이슈지 좀 상승 여력이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는 경영진의 쇄신이 조금 적극적으로 있어야 아무래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나올 텐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뭐 CA 협의체 그러니까 이제 그 카카오가 너무 이제 좀 부족제처럼 움직였다. 그래서 부족제. 너무 각자 따로 놀았다 네.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A 협의체를 이번에 본격 가동했고 그리고 이제 창업주인 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경영쇄신위원장으로 본인이 직접 이제 등판을 해서 이 전체 교통 정리를 좀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CA 협의체가 앞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카카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서비스 관련한 인터넷 기업들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터 말고도 금리 인하에 제대로 수혜를 받는 섹터를 좀 찾아보자면 염정 고수님은 어떤 걸 꼽고 싶으십니까?
저한테는 금리나 네카오 관련된 질문은 안 하시네요. 궁금한 일단 예. 이 부분을. 예, 저는 일단은 먼저 저도 이제 네. 네이버 카카오 관련해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11월부터 12월 연속적으로 이어졌었던 상승기에 1차적으로는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이 이어져야 되고 실적 또는 모멘텀이 강력하게 뒷받침돼야 이에 대한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뭐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은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이슈입니다.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이번 달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기계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AI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분명히 또 가장 빠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한 포털 사이트를 통한 또 AI에 대한 기능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의료 AI 쪽에 대한 부분도 접목을 지금 빠르게 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역시 의료 AI 관련된 헬스케어 쪽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단기 상승, 한 2개월에 가는 단기 상승은 일단은 지금까지 과제 낙폭에 대한 부분을 만회한 수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고. 앞으로는 플러스 알파 분명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성장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여전히 뭐 의료 AI 쪽이라든지 신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는 올 한 해에 가장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섹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대성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요. 이제는 잃을 것도 없다. 카카오 네이버 올라가야죠 하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전히 주가가 많이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했다고 해도 이 종목에 손실을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국민주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에서 훌쩍 넘어서 저기 고층에서 여전히 언제 올라오나 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야죠. 근데 그렇죠.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하셔서 그럼 카카오 주주분들은 위에서 어떻게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좀 물을 탈까요? 네이버가 가면 카카오도 올라가게 돼 있고요. 같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제 탄력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을 판단할 때 네. 네이버가 조금 낮다라는 조금 측면이기 낮다? 때문에 네. 두 종목은 함께 움직이는 측면에서 성향이 있습니다.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도 기존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올해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적은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측면이 강하고 네. 우리가 주식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자들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운용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요? 제가요? 네. 기관이나 외국인은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방향성이 안 나타나고 변동성이 있을 때는 산업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이번 분기에 어떨 것이다. 네. 상승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여기에 네. 대한 포트폴리오로서의 주식을 담고 다시 팔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다음 달일지 그 다음 달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바닥 찍었다. 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는 가치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삽니다. 대표적인 이제 성장 섹터에서의 가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네.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도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 섹터 있죠. 그리고 그 바이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차전지도 있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PBR이 1.5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점에서의 가치 측면에서의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죠.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과연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또 분할 얘기도 계속 있던데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 전해지는 대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한 줄평으로 정리해 볼게요. 김장렬 고수 금리 인하 기대감이 8할이다. 김대중 고수 네카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박수호 고수는 기술주의 봄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염정 고수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 차례는 반영이 됐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쟁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